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일반적인 거래와 마케팅이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오늘 이야기가 전체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다양한 견해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실무를 띄고 마케팅을 한 10년 정도 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쟁자와 경쟁력이라는 부분이 마케팅에서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깨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전략을 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오늘 지난 시간처럼 쉽게 구성을 했습니다. 천천히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해하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김미영 씨 기억하시죠? 이 김미영 씨가 돼지를 팔면서 소문이 났어요. 어떤 소문이 났냐면 돈을 잘 번다. 김미영 씨가 이걸로 집을 샀다. 벤츠를 탔다. 막 이러한 소문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까요? 다른 판매자, 즉 경쟁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이 돼지를 파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경쟁자들은 아마 이 두 명 말고도 더 많이 생겨날 거예요. 공급 이슈를 넘어서 과열 경쟁이 생기는 수준까지 경쟁자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래서 현대 마케팅에서는 시장을 처음 만들 때, 시장에 처음 진입할 때부터 진입장벽이라는 것을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경쟁자들이 막 들어오는, 막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막 들어오는 그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일종의 장벽을 만드는데요. 특허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가격, 유통망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쟁자들의 유입을 막습니다. 그렇게 돈을 써서 유입을 막는 이유는 좀 간단해요. 뭐냐면 시장 내에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 제압하기 위해서 시설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거나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된다거나 광고를 더 많이 해야 된다거나 이러한 돈의 투입, 자원의 투입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들어오기 전에 이거를 막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요. 일단 막은 다음에는 진입장벽에 지속적인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미영 씨의 파는 돼지시장은 특별히 진입장벽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이 좀 없었겠죠. 물론 이제 영화 같은 데를 보면은 뭐 시장 같은 데 자판을 깔려고 하면은 이제 깡패들을 동원해서 막고 뭐 그랬지만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진입장벽이지만 여기서는 일단 그런 진입장벽이 없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런데 이렇게 판매자들이 경쟁자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이 구매자는 어떤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선택의 문제에 빠지게 돼요. 이 돼지들을 그냥 사야 되는데 3명이나 팔아. 어느 집에 가서 이 돼지를 사야 되지?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세요. 어디냐면 노량진 수장시장 같은 곳에 가보신 경험이 있다면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여기저기서 자기 횟감이 좋다고 막 오라고 하니까 이 선택의 장애가 생기고 막 혼동이 생깁니다.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다가 싼 집이다. 우리가 서비스라도 더 챙겨주겠다라고 하는 그 매장에서 구매를 하고 회를 먹게 되죠. 우리 구매자 박동진 씨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고민, 이 선택의 고민을 하게 됩니다. 뭘 사야 될지 모르는 거죠. 이럴 때 이 판매자들은 어떤 행동을 하나요? 아까 그 노량진 수산시장에 있는 사장님들과 똑같은 액션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가장 만만한 게 가격입니다. 우리 돼지가 더 쌉니다. 우리 돼지가 더 쌉니다. 우리 돼지가 더 싸요. 100원 싸요. 200원 싸요. 300원 싸요. 계속 가격을 내리기 시작을 하죠. 특히 창업하시는 분들은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제품을 갖다 팔면 처음에 할 수 있는 액션은 광고를 넓히거나 가격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격 경쟁은 계속 100원씩 내리는 무한 가격 경쟁으로 가게 되고 마진이 줄어들게 돼요. 판매자 모두가 손해를 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한 업체만 살아남기는 하겠지만 마케터가 지향해야 되는 가장 위험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무한 가격 경쟁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왜 우리가 싸게 팔아야 되지?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은 고객들을 살펴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고객들이 원하는 다른 것을 주기 위해서 연구를 합니다. 여기서 가격 외에 다른 가치를 제공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고객도 모르고 있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그게 바로 마케팅 전략의 시작입니다.
마케팅은 고객의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을 해요. 새로운 판매자는 더 맛있는 고기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집중을 하기 시작을 했죠. 더 좋은 고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주도 흑돼지를 판매하고 맛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만약에 시식 코너를 마련을 해서 이 구매자에게 맛을 보여주게 된다면 아마 금방 많이 팔리기 시작을 할 겁니다. 돼지 시장에 새로운 맛에 대한 바람이 불면서 조금 비싸도 더 맛있는 흑돼지를 구매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배고픔이 아니었어요. 음식의 행복, 맛의 추구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걸 정확히 꿰뚫어 보고 맛에 집중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들도 제주도에 가시면 제주 흑돼지를 비싼 가격을 주고 사드십니다. 간혹 소고기보다 비싼 경우도 있어요. 막상 먹어보면 그냥 서울에서 먹던 것과 냉정하게 봤을 때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린 더 큰 비용을 지불을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고기라는 것을 원하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구는 다양하고 그 끝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돼지고기 시장은 저렴한 시장, 가격을 강조하는 저렴한 시장과 맛을 강조하는 고급 시장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돼지를 구매하는 본질, 즉 맛에 집중한 새로운 업체는 기존 무한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서 맛 중심의 새로운 시장을 만들게 되고요. 마진도 좋아지고요. 대개 또 이럴 경우에는 시장 선도자의 법칙에 따라서 처음에 만든 업체가 자연스럽게 넘버원이 되는 이 시장의 1등이 되게 됩니다. 만약 지금 수강하시는 분이 취준생이라면 본인이 계속 토익과 학점 그리고 의미 없는 인턴을 하는 것을 스펙으로 내세우는 것이 맞는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가격 경쟁에 빠졌던 사람들처럼 계속 어떠한 남들과 같은 것을 가지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할 수 없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만드는 것에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무엇인지 좀 잘 모르겠다면, 그런 스펙이 뭔지 잘 모르겠다면 이 흑돼지를 팔던 사람을 좀 살펴보세요. 다시 한번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돌이켜 보십시오. 이 사람이 뭘 했나요? 예, 맞습니다. 이 구매자를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매자는 누구죠? 기업이죠. 그 기업을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그 기업이 최근 3년간 무슨 사업에 집중하는지, 어떠한 형태로 진출하고 있는지, 매출은 오르는지 떨어지는지, 어떠한 파트가 신설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그 파트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치 흑돼지를 출시하던 판매자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스펙을 재조립을 해보신다면 아마 다른 지원자들보다 좀 더 매력 있는 기업에 더 눈에 띄는 인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창업하시는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시는 사업에 고객 분석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 고객들이 우리 물건을 왜 샀는지 또 떠나서 이 고객들 외에 다른 고객들은 왜 우리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고 관찰을 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강의를 이어갈게요. 이제 마지막 남은 우리 사장님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뭐죠? 가격과 맛으로 이 시장이 재편이 돼서 또 여기가 또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죠. 가격은 가격대로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맛을 가지고 경쟁하는 곳은 또 맛대로 경쟁을 치열하게 갈 겁니다. 그래서 이분도 마케팅 전략을 구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네, 구매자, 고객 분석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고객을 살펴보니까 남자들은 돼지를 그냥 통으로 그냥 사가서 자기가 뭐 도축을 하는데, 정형을 하고 도축을 하는데, 여자들은 이 돼지를 사가서 누군가에 이걸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돈을 주고 정형을 부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장님은 이 돼지를 처음부터 도축을 하고 부위별로 팔기 시작을 합니다. 돼지를 한 마리에 사서 그냥 팔면은 100원이 남던 게 이걸 부위별로 나눠서 파니까 총 금액이 300원 이상 수익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장님은 아예 돼지 포장육 시장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건 새로운 돼지라는 시장을 떠나서
새로운 산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완전 나눠질 수가 있고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게 가치를 증가시키는 거고, 그래서 마케터는 가치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지를 그냥 가져다 팔던 것은 마케팅의 원시적 모델이자 일반적인 상거래와는 잘 구분이 되지 않는 포인트였습니다. 마케팅이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은 경쟁자의 출현과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이 선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구매자는 경쟁력이 있는 제품에 구매를 하게 되겠죠. 경쟁자와 대결에 이기기 위해서 내가 가진 제품을 끊임없이 가공하고 가치를 상승시키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 포인트가 바로 마케팅과 일반적인 상거래가 다른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마케터는 우리의 제품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결국 마케팅의 끝은 경쟁력을 만들기 위한 여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마케팅의 시작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고객을 살펴보는 것, 고객을 분석하고 관찰하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마케팅의 끝은 제가 봤을 때는 그 고객을 분석한 것을 베이스로 고객이 원하는, 고객이 가장 갖고 싶어 하는 것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구축하는 것이 마케팅의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쟁력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가 마케팅의 숙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 이 경쟁력을 만든다는 것의 정점은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와 같은 플랫폼들인 것 같아요. 이 플랫폼들은 어떻게 경쟁력을 만드냐면 사람들이 이 플랫폼에 가입을 하고 컨텐츠를 만들어냅니다. 이 컨텐츠를 바탕으로 이 사람의 친구들이 또 가입을 하죠. 그러면서 또 컨텐츠가 또 늘어납니다. 또 그러고 사람들이 추가로 가입을 하죠.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만든 컨텐츠가 경쟁력이 되고 여기서 다른 사람들을 추천하는 게 또 경쟁력이 됩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되면서 바이럴 루프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바이럴 루프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 번 더 단원을 만들어서 다루도록 할게요. 최근에는 이렇게 사용자의 경험이 중요한 단계를 넘어서서 사용자 경험이 경쟁력으로 바뀌는 구조를 만드는 제품들이 시장을 지배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제품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와서 좀 유명한 회사이기도 하죠. 테슬라는 전기차라는 장점보다 자율주행 기능이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회사의 경쟁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각 차량의 주행 정보를 테슬라 중앙 서버에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AI의 분석 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해요. AI가 아무리 좋아도 이 AI가 분석해야 되는 데이터들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이 데이터들을 얼마나 많이 모으느냐가 관건인데 테슬라의 차가 운행이 되면 될수록 주행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품 경쟁력이 강화되는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기 때문에 높은 가치를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김미영 씨가 팔던 돼지나 앨런 머스크가 팔고 있는 테슬라나 기본 근간은 똑같습니다. 고객들이 만족할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진행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는 투자가 필요한 거죠. 돼지나 테슬라나 고객이 만족할 만한 다른 제품이 아니라 이런 제품들이 아니라 우리 제품을 선택해야 할 경쟁력이 없다면 아무리 발달된 시스템이나 제품이라도 가치가 없습니다. 누구도 이 돈을 내고 구매를 하지 않겠죠. 마케팅은 이렇게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기도 해요. 그러기 위해서 입장을 바꿔서 그 사람이 왜 우리 서비스를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역지사지라고 하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이게 마케팅 사고력의 한 축이에요. 내 제품을 사지 않는 고객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지 고객들을 관찰하고 분석을 하세요. 그리고 늘 why, 왜라는 포인트로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점점 문제가 명확해지고 내가 줄 수 있는 답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실무에 들어가면 이 포인트를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경쟁자를 분석을 하고
고객을 분석하고 우리 회사를 분석을 해서 남들이 줄 수 없는 그 포인트의 경쟁력을 만들어내서 고객들에게 어필을 하는 거죠. 오늘 이 돼지 판매에 대한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저도 업무에서 신입사원들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제 뭐 한 대리급 친구들을 데리고 미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가 우리 회사만이 가질 경쟁력을 어떻게 진입장벽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고 토의합니다. 어떠한 고객들의 액션이 나왔을 때는 꼭 고객에게 물어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그거를 데이터 분석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구글 애널리틱스라던가 아니면 빅데이터 분석 이러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궁금하면 가장 직선적인 방법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 이 경쟁자와 경쟁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지만 이 파트가 마케팅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신다면 두 번, 세 번 돌려보시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그래도 이해가 된다면은 질문란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수강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